제가 이번 주 하루도 쉴 새 없이 여기저기 부르는 데마다 쫓아다녔는데요. 이게 제가 느끼는 건 이런 겁니다. 아, 이거 총선이 시작됐구나.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선거 1년 남았는데 선거 1년 전이라면 마땅히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때문에 사실 다른 거를 돌볼 겨를이 없고, 또 저 좌파 종북 좌파 진영은 이재명이 때문에 지금 정신들을 못 차려서 이게 선거 1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 분위기가 별로 안 뜨는데요. 중앙 언론을 통해서는 선거 얘기가 거의 안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이미 선거는 시작됐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제 발제문을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렸지만, 앞부분 얘기 싹 생략하고 실전적인 얘기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학을 전공했는데요. 제 정치학 학문은 그 학문을 이렇게 좀 이끌어 주신 분은 그 한배우 교수님, 한배우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정치를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은 이수인 선생님이십니다. 이수인 선생님이 저에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야단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전략적 낙관주의. 전략적으로 낙관하라. 그러나 전술적으로는 비관하라. 그 말씀을 늘 하셨어요. 저는 오늘 전략적 낙관주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도우사 정말 천운이 있어서 1년 전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것만 봐도 우리가 자유우파가 전략적으로 낙관할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제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전에 들어서 실제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데는 전술적 비관주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술적으로 비관하라, 이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실 근거 없는 낙관주의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우리 자유파의 역사를 보면, 아, 이건 이제 끝났다, 도저히 이길 재간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돌파해서 역전을 이끌어온 수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이런 선거에서 지겠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긴다 라고 낙관하고 방심했다가 어이없이 역전패 당하고 대통령 끌려 내려오고 감옥까지 가는 이런 정말 통한의 패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절망적이더라도 절망하지 할 이유가 없고, 상황이 아무리 낙관적이더라도 낙관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객관적인 조건은 낙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선 선거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딱 들여다보면 현역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특히 수도권에서 4년, 8년, 12년, 때로는 20년 가까이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지를 해먹고 여기까지 온 좌파 정치인들을 상대로 현역이 아닌 원외가 도전해서 이긴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수도권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지형을 보면 우리가 유리하다고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워낙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고 믿는 나머지
대통령이 있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지율 50%가 넘으면 그럴 수 있어요. 지지율 40%, 30%대 밖에 기록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런 윤석열 대통령만 내세워서 선거 이긴다. 이렇게 안이하게 선거 준비해서는 또 한 번 아주 처절한 패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40년 정치평론 내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진다. 지금 이 상태에서 당장 뭐 내일 선거를 한번 해보자. 당 지지율이 오랜만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했다. 막 대서특필되는데 그 지지율 갖고 과연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느냐. 어림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다시 40%대 넘어선 여론조사가 한두 개가 발표가 돼서 다들 기분들은 좀 좋지만 40%의 대통령 지지율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저는 내일 선거하면 이번 총선 그대로 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전의 선거보다 훨씬 더 참담한 패배를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선거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여당의 조직과 야당의 바람이 싸우는 건데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와 지금의 여당은 조직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대통령 한 명만 바뀌었을 뿐 그 예하 조직들이 저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예하 조직들이 바뀐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우동기 위원장님 고생하시지만 법 통과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정권 교체 1년이지만 이 위원회 하나 발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80% 이상의 각종 기관은 다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알박기 한 사람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무슨 수로 우리가 조직을 동원합니까? 자칫 잘못 동원했다가 그대로 역공받아서 관권선거 프레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끝납니다. 지금 우리는 여권이지만 전통적 여권이 아니에요. 조직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여권이 아닙니다. 지역의 통반장들이 우리 편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죽 답답했으면 정강훈 대표가 자유마을 만들었겠어요. 이게 통반장 갖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들과 맞짱 뜰 수 있는 3,600여 개의 자유마을이라도 만들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여당이지만 여당의 전통적인 이 강점을 하나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여당입니다. 반면에 이게 선거라고 하는 건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주도권 잡고 선거 치르기가 쉬워요. 어쨌든 내년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2년째 되는 해고 그 정도 되면 이제 평가하자고 달려들어도 야 정권 잡은 지 얼마 됐다고 평가하냐 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시점이에요. 뭐 올해 초까지는 난방비 폭탄 야 그 문재인이가 다 싸질러 놓고 간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그게 맞고 근데 내년에도 그럴 거냐 말이에요. 정권이 심판받게 되면 공격하는 데 대해서 방어하기에 급급해서 선거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조직에 의존하는 건데 그 조직을 우리가 쓸 수 없는 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린 무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저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은 조직이 건재해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올 1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교체도 하고 걸러낸다 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이 좌파들이 알박기한 조직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치러지게 돼요. 더구나 저자들은 이 공격하는 데는 수십 년간 해본 이 노하우들이 쌓여 있어요. 저것들이 지키는 건 좀 못해도 무너뜨려서 싸워서 무너뜨리고 하는 거는 아주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무너졌나.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어떻게 청와대 뒷산에 가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나. 그런 자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파 진영 내에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이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 그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어떻게 되겠지로 돌파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다. 철저하게 전술적 비관주의로 이 상황을 모두를 다 재점검하고 준비해 나가야 된다. 우선 이렇게 제가 크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게 지금 아주 비상한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선거를 준비해야 비로소 한번 해볼 만한 선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상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데는 정상적 방법으로는 잘 안 돼요. 비상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수단들이 동원돼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매우 위험한 위험한 가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이 정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화두로 던지고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비상한 방법이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저는 이 국민의힘 이 당에 선당우사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살신성인하겠다고 자기 몸을 던지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을 제가 미처 몰랐어요.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당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은 적어도 선당우사 한다고 그러고 살신성인 한다고 그러면서 선거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많을 줄 몰랐어요. 저는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당대표가 되고 누군가가 최고위원이 되고 누군가가 청년 최고위원이 될 텐데, 이 자들 모두에게 내년 불출마 선언을 하고 당 지도부 구성해라. 이렇게 제가 요구하고 싶어요. 그렇게 선당우사하고 살신성인 한다니 정상적인 방법,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당대표 되면, 최고위원 되면 지공천 보장받고 한두 자리는 더 자기 몫으로 챙길 수 있을 거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나왔는지 몰라. 이 상투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지 않으면 국민들을 감동 줄 수가 없어요. 당대표부터 불출마 선언해라. 당선된 후에 최고위원 구성하는 날 우리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부터 선당우사 살신성인을 행동하겠다. 우리 모두 저는 불출마하겠다. 내 자리에 진짜 필요한 자유파의 전사들을 앉히겠다. 이 정도 선언하고 시작해야 선거 국면에 주도권을 질 수 있어요. 이거 황당하죠? 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최병렬이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거에서 당대표부터 불출마 선언하고 당 원로들 한 명 한 명씩 20여 명 가까운 중진 원로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역전을 일궈냈어요.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자유우파 정당입니다. 왜 못합니까?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출마했다면서. 근데 내년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성공시킵니까? 이기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지. 이 정도의 자기 희생과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이 당 지도부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자, 두 번째요. 보통 우리가 공천을 생각할 때는 쳐내야 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이 사람은 안 돼 하고 공천 탈락시킨 다음에 그때부터 그 자리에 그러면 이 자리에는 누가 좋을까 하고 찾아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보통 그동안의 정치는 그렇게 해왔어요. 먼저 공천 탈락시키고 자리가 빈 자리에 누굴 넣을까 이렇게 고민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감동을 못 줍니다.
빤하니까 뒤집어야 돼. 뒤집어야 돼. 어떻게 뒤집냐? 우리 자유우파와 국민의당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를 먼저 찾아. 그리고 그 사람이 출마하고 싶은 지역에 현역이 누구건 자리를 비워줘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국민의힘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자기 팔다리를 잘라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년 전 공천에서 뭐 청년 벨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여성 것도 뭐 많이 말이 화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가 세가지고 각이 꺼리하는 자리에 갖다 박는 방식으로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영입한 좋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어. 괜히 정과 하나만 달아준 셈이에요. 1승 1패. 그래서 실제로는 다 낡은 정치인처럼 돼버렸어요. 그런 상투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가 저 사람 정말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 일단 영입부터 해. 그 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지역이 어디야? 당신이 원하는 게 지역구야? 비례야? 지역이면 어느 지역이야? 당선이 제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본인이 정말 거기서 하겠다는 지역을 줘야지 영입이지. 영입해놓고 난 다음에 경선하라고 그러고 영입해놓고 난 다음에 갈 사람 없는 지역에 대충 가라고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해왔어요. 3년 전에도 그렇게 했어.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입하려면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비례를 이제 없애도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비례는 내년에는 없애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좋습니다. 솔직히 3년 전 선거 때도 무슨 전문성 가지고서 겉으로는 설명하고 했지만 그게 진짜 전문성을 살리는 비례 공천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줄 선 사람들 중에 재수 좋은 사람들 한 거예요. 어차피 그렇다면 확실하게 두 가지는 좀 각을 잡아서 비례를 가자.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전문성 같은 씨알도 안 맥히는 얘기 하지 말고 비례 우리가 한 20석 하겠다고 계산을 하면 확실하게 저 비례 후보들을 보니까 국민의힘이 딴 건 못해도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하겠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비례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자유우파 전사들을 비례로 집어넣어라. 저는 적어도 20석, 당선권 20석 중에 5자리는 문재인 종북 주사파 세력과 목숨 걸고 싸워온 광화문 애국 세력, 아스팔트 전사들에게 5자리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십 명의 검찰 출신 변호인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당에서 그래, 정권 교체에 가장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누구보다도 투철하게 투쟁해온 우리 광화문 자유우파 세력한테 5자리를 못 줍니까? 그 다음 5자리 청년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한테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당선권에 실제 청년 20대 30대 5명을 공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설명 안 해도 청년 존중하는 당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10자리 저는 호남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백날 호남 우대 얘기하면 뭐합니까? 아니 세상에 영남의 국회의원이 호남 당협에 자매결연 맺어요? 그거 1년에 몇 번 가요? 그 호남 국민들이 그 자매결연 맺었다고 그 고마워합니까? 무슨 이런 애들 같은 장난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그러냐고. 하려면 화끈하게 해야지. 그리고 설명이 필요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는. 별것도 아닌 한두 사람 앉혀놓고
이 사람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마케팅하는 게 이게 정치입니까? 정치는 말이 필요 없어야 돼요. 명단을 발표한 순간 사람들이 다 악하고 놀라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할 자신이 없으면 당대표 하면 안 돼. 이 정도 할 자신이 없으면 선거를 치를 당 지도부의 일원이 되겠다고 감히 명함을 내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그러니 제 말씀이 이 어려운 일을 해야 상식을 뛰어넘는 비상한 방법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는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반발과 저항이 있을 거다. 그걸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부터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거다. 그게 첫 번째 얘기예요. 나부터 총선 안 나가겠다. 해놓고 해야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대화 나누는 이 영상이 아마 3월 3일, 3월 4일부터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가 시작되죠. 그 전에 발표가 될 겁니다. 우리 고성구 TV를 통해서 공개가 될 건데 이거 보고 시급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퇴하세요. 안 나가면 돼. 당 지도부 안 나고 지역구 의원 하겠다고 그러면 돼. 선택이야 이것은. 누가 강요하냐고. 이 정도 각오가 없으면 당대표 하겠다는 소리 말아야지. 이 정도 각오가 없으면 무슨 놈이 최고위원이냐고. 저는 이렇게 가면 우리가 비록 무지무지 어렵지만 선거 역전시켜서 과반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놔야 대통령을 도울 수 있어요. 지금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 성공시키겠대. 무슨 수로? 어떻게 성공시킬 건데? 집권당의 지도부가 돼서 대통령을 성공시키겠다고 하는데 뭘로 성공시킬 건데? 총선에서 이기는 거 말고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집권당이. 총선 승리에 모든 걸 걸어야 비로소 자신이 대표에 출마했던 최고위원에 출마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가 출마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비로소 말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얘기하는 대통령을 성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총선 이기는 건데 지금 이대로 가면 진다. 이거 이기려면 이런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의 전제 조건은 당신의 살신성입니다. 할 수 있냐 없냐? 할래 말래? 강요하지 않겠다. 네 선택의 문제다. 이 정도 돼야 제가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자유우파들의 그 처절한 이 심정들이 비로소 국민의힘 당에, 국민의힘 지도부에 이입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 밖에 여러 이 디테일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이제 기술자들이 하면 되는 일입니다. 크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향으로 당의 지도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답답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미리 경고할 겸 또 여러분들하고 토론의 화두로 제가 문제 제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질문, 뭐 그 질문은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한정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제가 먼저 얘기는 안 하지만 무슨 문제든 여러분이 질문하면 피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합니다.